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함께 보시죠. 최근 고성군의회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20, 30대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많지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고성군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성군과 군의회가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좀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 저희도 좀 전해드렸는데 너무 눈빛이 지금 사뭇 진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나의 차례다. 나의 이거죠. 차례다. 이제 내 시간이다.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스럽죠. 네. 네. 꼭 제가 통과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제 계속 7월, 10월 그리고 올해 4월 거쳐서까지 이제 정식 명칭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뭐 4번의 도전 끝에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이전까지 뭐 상임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뭐 조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지난 4월 이야기 그때 방송 때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백두현 군수가 뭐 이제 직권상정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기대가 한번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이제 그 이후로 기자회견 해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기자회견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아예 읽지도 않고 즉석에서 30분 만에 작성한 글로 이제 그러면 공복 기관들이 당황하게 되겠죠.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문이니까 그만큼 크게 불만을 좀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이제 3번째 부결이 됐던 네. 때가 4월이잖아요. 지난 4월에 그때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정말 그렇게 의지를 표명을 했고 지난 9월 16일 군의회 상임위에서 찬성 3, 반대 2표로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임시회 본회의를 사실 통과를 할 거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통과가 됐고 결국 그 원인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양쪽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경상남도 청년주택 현장 점검차 고성을 갔었거든요. 마침 그날.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아. 그 청년 담당자니까 직접 거기서 그냥 그 4번째 불발될 때까지 고생하셨던 그 공무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기대하고 있던 학부모들도 방청을 갔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아침부터 그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학부모들이 가서 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변인이잖아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앉아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너희들 어떻게 투표를 지켜보겠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좀 압박이 이번 통과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취재 기자로서. 그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성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청 신청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만큼 회의가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소년 수당이 계속 막히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좀 압박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성 내에 머물다 이제 경남도까지 퍼지면서 뭐 이런 좀 압력이 군 의원들한테도 많이 작용하고 또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의 영향과 코로나가 뭐 이렇게 좀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코로나가 좋은 시너지 뭔가 아이러니한데 한데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길고 너무 험난한 여정이었다. 뭐 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군의회 역사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남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수당이 바로 지원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군수 임기에 맞춰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씩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포인트 카드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뭐 이제 고성군 지역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대신 뭐 당일 융합이나 뭐 좀 큰 규모의 점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출입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을 어느 정도 주고 뭐 앞으로는 초등학생까지도 조금 확대하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8세부터 12세까지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어님들과 상의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그래서 고성군에는 8세부터 18세까지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고성군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혜 대상 인원이 2,6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고 예산도 23억 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성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갈등을 겪었고 그쵸. 이게 이제 그 고성 군수가 최근 5년간 15% 이상 청소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이게 준비를 네. 했겠죠. 그래서 고성 군수가 다른 군 시군에 비해서 유난히 뭐 유스 호스텔 추진했고 청소년 전지훈련지, 청소년 센터 개소 유난히 각별한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취임 후부터 청소년 수당은 뭐 지속적으로 본인이 약속하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결국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까지 확대할까 말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 이거 우리 진행하면서 네. 2주 전인가 저희가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 방치 맞아요. 여기서 엄청 질타를 했는데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너무 고성군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